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꽉 막힌 느낌. 요즘 이런 증상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밥을 먹으면 체한 것 같고 안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트림이나 방귀가 자주 나오고 혹시라도 나만 그런가 혹은 단순한 위장 문제려니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우리 몸의 또 다른 조용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닌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장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최근에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6세 윤춘자 어머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늘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2달 전부터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밥맛이 없다며 내원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장이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소화제만 드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 심해지고 속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까지 든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춘자 어머님의 문제는 위가 아니라 바로 소장과 대장이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소장세균 과잉 증후군, 영어로는 SIBO라고 불리는 질환이었습니다. 소장세균 과잉 증후군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원래는 대장에만 있어야 할 세균들이 소장으로 올라와 살면서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발효를 일으켜 가스를 만들어내고 소화를 방해하는 질환입니다. 결과적으로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되니 만성피로, 체중 감소, 비타민 결핍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질환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면서 이런 증상이 더 잘 생깁니다. 윤춘자 어머님도 평소 위가 약한 편이셨고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있으셨는데 그것들이 원인이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 문제가 심해지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며 트림과 복통, 소화장애가 반복되는 증상. 실제로 72세 이강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고 어르신 본인도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는데요.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산균을 장기 복용하며 장내 균형이 오히려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산균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시보가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의심되는 분들은 오히려 유산균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산균도 종류에 따라 다르고 내 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언제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지입니다. 식사 직후인지, 공복인지, 밤에 더 심한지, 특정 음식을 먹고 난지인지, 예를 들어 우유나 아이스크림, 치즈 등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면 유당 불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락타제라는 효소를 거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 속 당분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효시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또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글루텐 민감성일 수도 있죠. 실제로 70세 김명자 어머님은 국수, 빵, 라면만 먹으면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다며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비록 셀리악병은 아니지만 글루텐에 민감한 체질이셨고 밀가루 섭취를 줄이신 뒤엔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가스를 줄이려면 뭘 먹어야 하죠?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중요한 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보다 내 장이 무엇에 민감한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식품군은 확실히 가스를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양파, 마늘, 대두, 사과, 복숭아, 밀가루, 유제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저포드맵 식단이라 부르며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 특히 피해야 할 리스트로 분류되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증상이 심한 분들 중에는 정작 위장보다도 자율신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장내 혈류가 줄어들면서 음식물 배출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68세 정대식 어르신은 아내를 간병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시기에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와 변비가 교차해서 고생하셨는데 정신과 약을 끊고 명상을 시작한 후 증상이 호전되셨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겠죠?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수소호흡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특정 음료를 마신 뒤 일정 시간마다 숨을 불어넣어 장내 세균이 얼마나 가스를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죠. 소장 세균 과잉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숨속에 포함된 수소나 메탄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치료는 항생제와 함께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추는 식이요법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장의 운동성을 유지해주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 하루 한두 번의 가벼운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생활 패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체중이 감소하거나 피로가 동반되며 밤에 자다가도 속이 불편해 깨는 일이 자주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췌장이나 담도, 심지어는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1세 노용숙 어머님은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명치가 눌리는 듯한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 내시경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빨리 발견해서 수술 없이 내시경 절제로 완치되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속이 불편해서 온 건데 이게 저를 살린 거네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늘 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인생 이막은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